팔아. 저승에 있는 곳간. 구두쇠 원님의 저승 곳간은 텅텅 비어있고 주막처녀 덕진의 저승 곳간은 가득 차 있어요. 저승 곳간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만큼 채워지는 곳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는 살아가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쟁이 원님이 살았어. 고을 사람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고 제 것을 나눠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단다. 하루는 원님이 만나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배가 산만한 안악이 찾아왔어. 거짓골을 한 안악은 배를 감싸 안은 채 말했어.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원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지. 에이 성가셔, 여봐라, 집이나 한 단 내주어라. 안악은 허름한 창고에서 짚을 깔고 아기를 낳았어. 하지만 원님은 미역국 한 그릇 주지 않았단다. 그날 밤 원님이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까옥까옥 까마귀가 울었어. 그러더니 시커먼 저승사자가 원님 앞에 나타났지. 일어나라, 같이 가자. 원님은 화들짝 놀라 물었어. 네?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다짜고짜 원님을 끌고 갔어. 원님은 덜덜 떨면서 저승사자의 뒤를 따랐어. 끝없이 펼쳐진 자갈밭을 지나 구불구불 이어진 산을 넘고 또 넘었어. 한참을 가다 보니 넓고 깊은 강이 나왔지. 저승사자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 배에 올라타라. 어서 서둘러. 원님을 태운 배는 검은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어. 저승에 도착한 원님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런데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 물었어. 너는 저승에 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왔느냐? 저는 그저 저승사자님을 따라왔습니다요.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버럭 화를 냈어. 이런, 사람을 잘못 데려왔구나. 어서 돌려보내거라. 저승사자는 얼른 원님을 데리고 물러났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가려는 원님을 저승사자가 막아섰어. 돌아가고 싶으면 노잣돈을 내거라. 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요. 그럼 네 저승 곳간에서라도 내놓아라. 예? 저승 곳간이라니요? 저승에는 저마다 자기 곳간이 있느니라. 네 곳간으로 가보자. 저승사자는 원님을 저승 곳간으로 데려갔어. 그런데 원님의 곳간 문을 벌컥 열자 달랑 집단 한 단이 있는 거야. 아니, 여기가 제 곳간이라고요? 한데 저 집단밖에 없나요? 원님은 저승사자에게 묻고 또 물었어. 저승사자는 한심한 듯 쯧쯧 혀를 찼지. 저승사자가 다른 곳에 다른 곳간의 문을 열었어. 거기에는 온갖 재물이 그득했지. 여기는 덕진 아가씨의 저승 곳간이니라. 이 아가씨에게 노잣돈을 빌리거라. 왜 제 곳간은 텅텅 비고 덕진의 곳간은 꽉 찼습니까? 그건 돌아가서 직접 알아보아라. 그리고 빌린 노잣돈은 꼭 갚도록 해라.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노잣돈으로 쌀 300석을 빌렸어. 원님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젯밤 잠들었던 이부자리 속이었어. 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 휴, 내가 살았구나. 원님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한숨을 내쉬었어. 해가 뜨자마자 원님은 덕진을 찾아갔어.
덕진은 바로 강가 주막집 딸이었지. 주막은 사람들로 붐볐어. 원님은 바삐 일하는 덕진을 가만히 지켜보았어. 덕진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베풀었지. 그제야 원님은 덕진의 저승 곳간이 가득 찬 까닭을 깨달았어. 아하, 저승 곳간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만큼 재물이 쌓이는 곳이구나. 원님은 덕진을 손짓해 불렀어. 덕진아, 내가 내게 쌀 300석을 빌렸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찌 된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테니 그냥 받으려무나. 머뭇거리던 덕진은 이렇게 말했어. 원님, 정 주시려거든 쌀 대신 다리를 놓아주세요.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니기가 몹시 불편하거든요. 원님은 덕진이 말한 대로 주막 앞 강가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었어. 덕진 덕분에 사람들은 편하게 강을 건넜지. 다들 이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단다. 그 뒤로 원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낌없이 제 것을 나누며 살았대. 그래서 텅 비어있던 원님의 저승 곳간도 차곡차곡 채워졌다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저승은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해. 원님 따라 저승 구경을 잘했니? 원님은 저승에 다녀온 뒤에 덕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았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뀐 거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한단다. 사람이 죽은 뒤에 가서 산다는 세상은 저승이라고 부르지. 저승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저승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저승이란 게 죽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니 누가 무슨 수로 알겠니? 옛날 사람들은 죽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꾸며서 이야기하곤 했단다. 사람이 죽고 나면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고도 이야기했고, 저승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하고 멀어서 힘들 거라고도 상상했어. 저승사자를 따라 몇 날 며칠을 걸어간 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겨우 저승에 도착한다고 여겼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 관 속에 저승 가는 동안 신을 집신과 저승에서 쓸 돈을 넣어 주었단다.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극락으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믿기도 했대.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지. 조상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승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단다. 장사를 치르는 모든 과정을 장례 또는 상례라고 부르지. 상복,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입는 옷이야. 거친 삼배로 만들어. 상장, 장례 때 짚는 지팡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대막대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오동나무 막대기를 써. 상여, 죽은 사람을 무덤까지 태우고 가는 가마야. 종이꽃이나 꼭두라는 인형으로 화려하게 꾸몄지. 앙장, 상여 위에 너울거리는 천이야. 하늘을 상징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너울거림이 좋을수록 죽은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여겼대. 만장, 죽은 사람을 기리는 글을 적은 깃발이야.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글을 적기도 해. 이야기랑 놀자. 저승곳간은 나눌수록, 베풀수록 가득 채워져. 저승에 있는 곳간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채워진다지.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한테는 옷을 준 착한 덕진의 저승곳간이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너희도 저승곳간을 가득 채우고 싶지 않니?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껏 나누어 주렴. 그러면 너희의 저승곳간도 가득가득 채워질 거야.
저승국간이 가득 채워지도록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렴. 도깨비 감투. 길을 가던 농부가 신기한 감투를 주었어요. 머리에 쓰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술 감투. 바로 도깨비 감투였지요. 욕심이 난 농부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도둑질을 하다 들켜 혼쭐이 나지요.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 하루는 밭을 가는데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에휴, 이 넓은 밭을 언제 다 가누? 농부는 괭이를 휙 팽개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저 앞에 뭐가 떨어져 있네. 에? 이게 웬 감투야? 농부는 감투를 집어 머리에 썼지. 농부가 집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고 자식이고 본 척도 안 해. 요놈들, 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그래도 식구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두리번대기만 하지 뭐야. 농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아니, 내가 안 보이는 거냐? 농부는 성질이 나서 펄펄 뛰었어. 그 바람에 머리에 쓴 감투가 홀랑 벗겨졌지. 그제야 식구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거야.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소리는 나는데 앞만 둘러봐도 보여야지요. 농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감투를 써보았어. 분명 여기 계셨는데. 식구들은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 오라, 감투를 쓰면 안 보이고 감투를 벗으면 보이고 요게 바로 도깨비 감투로구나. 이튿날 늦지막이 일어난 농부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장터로 갔어. 헤헤, 장난 좀 쳐볼까? 농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슬쩍슬쩍 음식을 집어먹었어. 떡장수한테 가서 이 떡 저 떡 꿀떡 먹고, 과일장수한테 가서 사과 하나를 날름 먹고, 엿장수한테서는 엿 하나 달랑 집어 쪽쪽 빨았지.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좋아라. 농부는 신이 나서 장터를 누비고 다녔어. 그러다 저만치 앞에 가는 옆집 영감을 보았지. 옳거니 저 영감이 툭하면 나를 무시했겄다. 농부는 잽싸게 달려가 영감의 발을 걸었어. 영감이 철퍼덕 넘어지자 콧수염을 쭉 잡아당겼지. 아야! 아야야! 농부는 상투머리를 당겼다가 바지춤을 내렸다가 영감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실컷 골려먹었어. 히히히, 깨소금 맛이다. 참말 재미있네. 농부는 먹을거리를 잔뜩 훔쳐왔어. 자, 얘들아, 고기 먹어라, 고기. 여보, 이 감투만 있으면 배골치 않겠어. 아이들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지만 아내는 한숨을 폭폭 쉬었지. 저 흉한 물건 탓에 도둑질을 다 하네 그려. 농부는 도깨비 놀이에 푹 빠졌어. 날마다 감투를 쓰고 나가서는 장터를 돌며 온갖 물건을 훔쳤지. 이건 아들놈 주고 요건 딸내미 주고. 농부는 신이 났지만 장터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 눈앞에서 물건이 사라져버리니 도깨비에 홀렸다며 야단이었지. 하루는 농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나가던 사람 담뱃대에서 불똥이 날아왔어. 아이고, 이를 어째. 그게 하필 도깨비 감투에 떨어져 빠끔 구멍을 냈지 뭐야. 농부는 집으로 뛰어들어와 아내에게 소리쳤어. 이 구멍 좀 얼른 기워주시오. 여보, 이참에 감투를 버립시다. 무슨 소리? 당장 구멍이나 기워요. 아내는 마지못해 빨간 헝겊을 대고 꿰매주었지. 여보게 소문 들었나?
빨간 헝겊이 떠다니면 꼭 뭔가 하나씩 없어진다네. 도깨비가 장난치는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빨간 헝겊 이야기로 열을 올렸어. 그게 나인 줄은 꿈에도 모를걸? 흐흐흐. 농부는 코웃음을 쳤지. 농부는 점점 욕심이 났어. 요 감투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시시한 물건 쪼가리나 훔치면 뭐해? 금덩어리 정도는 돼야 떵떵거리고 살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농부는 감투를 쓰고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최부자 집으로 향했어. 오늘은 크게 한 몫 챙겨야지. 농부는 최부자 집 안방으로 쑥 들어갔어. 헤헤, 요 안에는 뭐가 들었나? 괴짝 하나를 열어보니 금덩어리가 가득해. 다른 괴짝을 열어보니 엽전이 한가득이야. 농부는 옷소매에다 금과 엽전을 마구 쓸어 넣었어. 댕그렁,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최부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보니 세상에 빨간 헝겊 조각이 동동 떠있네. 얘들아, 저 빨간 헝겊을 잡아라! 머슴들이 빨간 헝겊을 향해 달려들었어. 어이쿠! 농부가 철퍼덕 넘어졌어. 그 바람에 도깨비 감투가 훌렁 벗겨졌지. 네가 바로 도둑놈이었구나. 농부는 흠씬 두들겨 맞고 엉금엉금 기어 집으로 돌아왔단다. 이게 다 요 감투 때문이지 뭐요. 아내는 도깨비 감투를 활활 태워버렸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농부는 훔친 물건을 죄다 돌려주고 용서를 빌었단다. 그 뒤로 농부는 싹 달라졌다지. 도깨비 감투 같은 건 생각도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대. 도깨비 감투 줄까? 관심 없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도깨비 감투 썼다가 큰 코 다쳤네. 감투만 쓰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 참 신기하구나. 만약 도깨비 감투를 갖게 되면 어디에 가서 무얼 할래? 농부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못된 짓만 하더니 결국 망신을 당했구나. 그래도 그동안 재미나긴 했을 거야. 머리에 감투만 썼다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니 체면 따지지 않고 어디든 휘젓고 다닐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이 감투라는 게 사실 옛날 남자 어른들이 머리에 쓰던 관모란다. 관모는 오늘날의 모자와 비슷한데 쓰임새가 조금 달라. 모자는 주로 햇빛을 가리거나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지, 관모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지키려고 썼단다. 특히 신분이 높은 양반들은 바깥 출입을 할 일이 없더라도 아침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머리를 빗고 상투를 틀고 그 위에 살포시 관모를 썼지. 하지만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대부분 상투만 튼 채 맨머리로 다니는 일이 많았단다. 관모는 주로 벼슬아치들이 쓰는 것으로 여겼거든. 그래서 누가 벼슬을 얻으면 감투를 썼다고 이야기하곤 했지. 그나저나 집안에서 쓰는 관모, 외출할 때 쓰는 관모, 행사할 때 쓰는 관모가 모두 달랐으니 아마 양반집 방 안에는 관모가 한가득이었을 거야. 자, 머리 단장을 시작해 볼까? 옛날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고 소중히 다뤘어. 그래서 남자들도 아침마다 정성껏 머리 단장을 했단다. 1. 동곳 꽂기. 머리를 잘 빗은 다음 돌돌 말아서 상투를 틀어 올려 상투에 동곳을 꽂아서 고정했지. 2. 상투관 씌우기. 상투가 가려지도록 상투 위에 작은 상투관을 하나 씌웠단다. 3. 망건 두르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망건을 둘렀어. 4. 관모 쓰기. 마지막으로 머리에 감투나
탄건 같은 관모를 쓰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지. 이야기랑 놀자. 어울리는 관모를 찾아 머리에 씌워주렴. 옛날 선배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니? 아마도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쓴 모습이겠지? 갓은 챙이 넓은 관모인데 양반들이 외출할 때 주로 썼어. 집안에 있을 때는 산 모양의 정자관이나 소박한 모양의 탄건을 썼지. 이런 관모는 주로 말의 갈기나 꼬리털로 만들었어. 가느다란 털을 촘촘하게 꿰어 모양을 만들고 검은 오칠로 윤을 냈단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외출할 때 간 모양의 페랭이를 썼지. 페랭이는 잘게 쪼갠 대나무를 촘촘히 엮어 만든단다. 사람들 머리에 어울리는 관모를 씌워주렴. 개와 고양이와 구슬. 어부 할아버지는 잉어를 살려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기한 구슬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만 구슬을 도둑맞고 말았지요. 개와 고양이는 길러준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함께 구슬을 찾아 나서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힘을 합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답니다. 옛날에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가 오순도순 한 집에 살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지요. 할아버지가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우며 말했어요. 내가 만난 물고기를 잡아주마. 한참 뒤 낚싯대가 찌르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힘껏 낚싯대를 들어 올리자 커다란 잉어가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구슬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예요. 허허, 지금 살려달라고 우는 게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먼 바다로 헤엄쳐 갔지요.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막 배에 타려는데 웬 사내아이가 강물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어제 살려주신 잉어가 바로 저예요. 아이가 꾸벅 인사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만 끔뻑끔뻑 했지요. 이 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입니다. 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구슬은 정말 신통방통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수북수북 쌀이 생기고 옷 나와라 하면 나풀나풀 옷이 생겼어요. 집 나와라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솟아났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덩달아 팔자가 피었지요. 소문은 흘러 강 건너까지 닿았어요. 건너마을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신통한 구슬이 있다니 내가 훔쳐와야겠군. 모두 잠든 새벽, 도둑은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가 머리맡에 놓인 구슬을 훔쳐 달아났지요. 개가 왕왕 짖으며 쫓아갔지만 도둑은 잽싸게 강을 건너버렸어요. 구슬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번듯한 기와집은 낡은 초가집이 되고 곡간 가득했던 쌀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무척 속이 상했지요. 멍멍, 우리가 다시 구슬을 찾아오자. 야옹, 그럼 주인님이 기뻐하실 거야. 해질 무렵,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갔어요. 어쩌지? 난 헤엄을 못 치는데. 고양이가 푸른 강물을 보며 파르르 떨었어요. 그러자 개가 척하니 등을 내밀었지요. 자, 내 등에 올라타. 개는 고양이를 업고 어푸 강을 건넜어요.
도둑의 집은 어디일까? 멍멍, 그건 나한테 맡겨. 개는 킁킁거리며 도둑 냄새를 따라갔어요. 곧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지요. 킁킁, 여기다! 개와 고양이는 바짝 엎드린 채 마루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랐어요.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마침 도둑이 구슬을 닫고 있었지요. 낄낄, 여기에 숨겨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도둑은 반질반질한 구슬을 베개 속에 넣었어요. 저 구슬을 어떻게 꺼내오지? 야옹, 그건 나한테 맡겨. 고양이는 집안의 쥐를 몽땅 불러 모았어요. 당장 이 집을 팍팍 갉아라. 안 그러면 전부 잡아먹겠다. 쥐들이 각작각작 갉아대는 소리에 도둑이 벌떡 일어났지요. 시끄러워 이것들아! 짜증이 난 도둑은 베개를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 바람에 베개에 넣어둔 구슬이 또르르 튕겨 나왔어요. 지금이야!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잽싸게 뛰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다시 강가로 왔어요. 얼른 내 등에 타.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훌쩍 개의 등에 올라탔어요. 구슬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개는 걱정이 되어 고양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리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개는 한참을 헤엄쳐 가다가 문득 구슬이 궁금해졌어요. 구슬 잘 갖고 있지?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구슬 잘 갖고 있냐니까? 이번에도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벌써 빠뜨린 거 아니야? 그러자 참다 못한 고양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잘 가지고 있어. 고양이가 대답을 하는데 풍덩 구석, 구슬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걸 어째 구슬을 빠뜨렸잖아. 무트로 나온 고양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땅만 팠지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물에 쓸려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거라도 갖다 드리자. 개와 고양이는 물고기를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야?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걱정하셨나 봐요. 물고기를 잡아왔네. 내가 맛있게 구워주마. 물고기를 잡, 물고기를 잡아왔네. 내가 맛있게 구워주마. 할머니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잃어버린 구슬이 배구르르 굴러나왔어요. 너희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어깨를 으쓱으쓱 했답니다. 멍멍, 구슬을 다시 도둑 맞으면 어쩌지? 야옹, 우리가 또 찾아오면 되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개는 마당에, 고양이는 방 안에 사네. 아이고, 요술구슬을 도둑 맞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개와 고양이 덕분에 구슬을 찾았으니 참 다행이지. 개와 고양이가 요술구슬을 찾기 위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한데 개와 고양이와 구슬 이야기에는 또 다른 결말이 있단다. 글이 없었던 옛날에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거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이야기라도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저렇게 끝나기도 했단다. 재미삼아 다른 결말도 들어보렴. 개랑 고양이가 요술구슬을 강물에 빠뜨리고 난 다음의 일이야. 개는 요술구슬 찾기를 포기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고양이는 혼자 강가를 서성이다 물고기를 잡아갔어. 그 물고기 뱃속에 주인 할아버지의 구슬이 들어있었지.
그 뒤로 요술구슬을 찾아온 고양이는 주인 할아버지의 예쁨을 받으면서 방 안에서 살고 개는 마당에서 살게 됐대. 지금이야 개도 고양이도 방 안에서 키우는 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왜 개는 마당에 살고 고양이는 방 안에 살아요? 하고 묻는 아이들도 많았다지. 그러면 어른들은 왜 그런고 하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우리 곁을 지켜온 개를 만나볼까? 개는 예부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어. 개는 주인도 잘 따르고 애교도 참 많지. 옛날부터 우리 땅에 살면서 사람들 곁을 지켜온 개들을 살펴보자꾸나. 영리하고 충직한 진돗개.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해. 특히 첫 정을 준 주인을 오랫동안 잊지 못해서 멀리서도 용케 주인 집을 찾아온대. 용감한 사냥꾼 풍산개. 풍산개는 호랑이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럽단다. 먹성도 좋고 추위도 잘 견디지. 힘도 몹시 세서 무리를 이끄는 대장 노릇을 한대. 털이 긴 삽살개. 삽살개는 긴 털이 돋보이는 개란다. 옛날 사람들은 털이 많은 개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여겼대. 그래서 그런지 삽살개는 예부터 그림이나 노래에 자주 등장했단다. 이야기랑 놀자. 구슬아 구슬아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어부 할아버지가 잉어를 놓아주고 요술구슬을 얻었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요술구슬에 대고 빌기만 하면 떡하니 품에 안겨준다지. 옛 이야기에는 요술구슬처럼 신기한 물건이 많이 나온단다. 두드리면 맛난 음식이 뚝딱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스르륵 돌리면 소금이 펑펑 나오는 맷돌도 있지. 물론 이런 신기한 물건을 손에 넣으려면 누구보다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지? 무엇을 달라고 빌었을지 생각하며 스티커를 붙여보렴.